오늘 새벽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3대0 패배를 당했죠. 이제는 3대0이라는 스코어에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에게는 악몽 같았던 9월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아쉽죠. 다가오는 10월도 절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 9월보다 끔찍한 10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바르셀로나의 위기는 원인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재정적 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최근 2년간의 매출 및 부채 규모를 언급한 적이 있으니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와 그리즈만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 즉 셀러리 캡 때문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 이번 시즌에 대한 연봉 상한선 자료가 라리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연봉 상한선은 약 9,700만 유로, 대략 원화로 환산하면 1,333억 원쯤 되겠네요. 그냥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다른 팀과 함께 살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의 상한선은 1조가 넘어 바르셀로나와의 차이가 7배 이상입니다. 표에 나타난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여기부터는 표에 사용된 100만 유로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연봉 상한선은 라리가에서도 7번째에 해당합니다. 마드리드, 세비야, 아틀레티코, 비아레알, 소시에닷,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위에 있네요. 라리가에서는 이번 시즌인 2021-22 시즌에 연봉 상한선만 공개하였고 지난 시즌인 2020-2021 시즌의 경우 언론사에 따라 다소 숫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3억 4,700만 유로로 나오는 자료도 있고 3억 8,200만 유로로 나오는 자료도 있으니 대략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오래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연봉 상한선이 줄어든 데에는 당연히 무시무시한 규모의 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대부분의 구단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19팀의 적자를 다 합치면 3억 3,700만 유로에 달합니다.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바르셀로나의 적자는 무려 4억 8,7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9개 팀의 적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연봉 상한선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이는 피파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는 클럽이 지나친 과잉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각각의 구단은 지난 시즌의 보고서와 함께 이번 시즌의 수입과 지출, 거기에 예산, 그리고 여기에 맞춘 연봉 상한선을 제출하고 이를 라리가에서 평가한 뒤 조정하여 최종 연봉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작년에 어마어마한 적자 때문에 이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9년 6억 7,100만 유로에서 2020년 3억 5천만에서 3억 8천만 그리고 올해는 9,700만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게 된 거죠. 물론 여름에 메시와 그리즈만, 여기에 피아니치, 에메르송까지 처분했고 기존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9,700만의 상한선을 맞추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히 선수들의 연봉만 계산한 게 아니라 선수들의 이적료를 계약 기간으로 나눈 지출 금액, 여기에 옵션, 보너스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고 코칭 스태프 및 유소년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전반적인 선수단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쿠티뉴, 오스만 덴벨레 등의 막대한 이적료도 여전히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죠. 2020년 바르셀로나의 선수단 운영 비용은 5억 5천만에서 6억 유로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각고의 노력으로 줄인 비용이 대략적으로 1억 5천만에서 2억 유로 정도. 따라서 여전히 이번 시즌 4억 유로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상한선의 4배가 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샤는 이로 인해 라리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적인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 시즌의 초과분이 다음 시즌 연봉 상한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꼭 벌금이나 다른 형태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는 다른 어느 구단보다도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고 만약 이번 시즌 예상한 매출 7억 6,500만 유로를 달성할 경우 큰 폭의 상한선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중 입장도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 바르샤 측에서는 이번 시즌에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번 여름 겨울 이적 시장까지 눈에 띄는 전력 보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지어 논란의 쿠만 감독을 경질할 여력도 없습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쿠만 감독도 욕먹어가면서 저 자리에 집착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던데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계약 기간 내 자녀 연봉 다 지급해야 되는 건 물론 새로운 감독의 계약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젊은 선수들의 출장 시간을 늘려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잔인한 9월은 넘겼지만 남은 시즌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정되어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